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입이 마르면 혀통증이 심해지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강건조증은 혀통증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인데요. 타액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침이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이러한 구강건조증은 직접적으로 혀통증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치료에 대한 예후나 또 치료 기간을 예측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입안 내 점막 부위에 염증과 같은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혀를 중심으로 입안 여러 점막 부위에서 화끈거리거나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껄끄럽거나 부어있는 듯한 이상 감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 병의 경우 절반 이상에서 구강 건조증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혀의 모습을 저희 디지털 설진기로 분석을 해보면 혀의 분홍색 위에 덮여있는 설태 정도가 각 구역별로 이렇게 분포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평균에서 21%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촉촉한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는 정상 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치매 분비가 줄어들면 특징적인 두 가지 소견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입마름이 현저히 나타나면서 혀의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를 2차성의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왼쪽 사진의 경우는 혀 위에 설태가 오히려 늘어나 있어요. 그 위에 점조한 즉 끈적끈적한 거품 양상으로 침이 이렇게 덮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침샘의 분비를 조절하는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라는 게 항진이 되어서 침의 분비량도 줄어들게 만들지만 무엇보다도 끈적이는 점조한 양상으로 침의 분비가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타액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이 분비가 감소된 것이 오래되면 혀 표면 위에 울퉁불퉁한 유두들이 탈락이 되면서 혀 표면이 오히려 설태가 아예 줄어들어 맨질맨질한 경면설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두 경우 다 혀통증과 관련돼서 오는 구강건조증의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인데요. 이 경우 각기 침의 분비를 줄어들게 하고 혀의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드는 작용 기전이 각기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타액의 분비량이 줄어들거나 또 끈적끈적한 타액이 분비되는 입마름을 유발하는 구강건조증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타액선 요인은 타액선이 망가지거나 방해받아서 침의 분비가 줄어드는 경우인데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고요. 또 침샘의 종양이나 또 염증이 심한 경우, 돌이 차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머리 쪽에 암과 같은 이상으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으로 침 분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약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할 때 쓰이는 향정신성 약물이나 가려움증이나 비염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에 쓰이는 약제 등 몇 가지 종류의 약제들이 치매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 요인인데요. 당뇨가 있을 경우 우리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서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빠져나가서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입마름을 느끼게 되겠고요. 또 생활 요인으로는 잠자는 동안에는 생리적으로 평상시에 10분의 1 수준으로 치매 분비가 줄어들게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입마름이 심해지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고요. 코가 막히거나 해서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면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더욱 건조될 수 있고, 흡연이나
또 과도한 카페인 섭취도 입마름의 한 생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요인이 있는데요. 이 경우 불안하거나 우울한 경우 또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인해서 우리 침샘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억제되어 부교감신경이 억제되면서 침의 분비가 줄어들고 또 그나마 침이 나와도 끈적끈적한 양상의 소량의 타액만 나오게 되어서 앞서 살펴보신 사진처럼 오히려 설태가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이 마르면 혀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보시는 사진과 같이 설태가 늘어나고 끈적이는 거품이 많은 경우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등의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인해서 분비량도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끈적이는 타액이 분비되어서 입마름을 유발하게 되는 양상으로 혀통증이 심해집니다. 이 경우는 침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만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요인이 우리 대뇌에서 맛이나 통증을 느끼는 영역에 과감각을 유발함으로써 더욱 심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액 분비 기능의 저하로 입안이 건조 상태가 지속이 되면 혀 유두가 위축이 되고 탈락이 돼요. 보시는 사진처럼 맨질맨질한 양상으로 결국 나타나게 되는데요. 나아가서 점막이 갈라지는 것도 더해져서 균열설의 양상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구강 점막 부위의 민감성이 높아지는 한 원인이 되고 누적이 되면서 혀에서 맛이나 감각을 느끼는 신경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혀통증이 더욱 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각각 한의학에서는 실증과 허증의 양상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증의 경우는 열로 인해서 내부 진액이 손상되어서 유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는 사진처럼요. 심화가 상염되거나 간기가 정체돼서 나타나는 간울 화화의 양상이 그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또 허증의 경우는 진액의 생성이 방해를 받거나 부족해지고 또 수분 대사와 관련된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변증 유형 중에서 신비양어형, 음어화학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입이 마르면서 혀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입이 마르면 혀통증이 심해지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